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또 반복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달려온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이 질문 앞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능력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10년, 20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정작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청하기입니다. 그냥 묻는 겁니다.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기술인데 사실 인생에서 마스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일꾼이라고 해도 요청하는 법을 모르면 평생 제자리 걸음입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정작 승진도 못하고 연봉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원하는 기회도 놓치는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나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일은 잘하는데 요청은 못합니다. 매일 사무실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 상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욕심 많아 보일까봐 걱정되고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자기보다 능력도 떨어지는 후배가 먼저 승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배는 뭐가 달랐을까요? 요청했습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말했어요. 요청하기에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청은 받기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요청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요청하는 순간 뭔가 독특한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특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도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돌아가듯이 요청을 하면 우주의 톱니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가 그 목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기회를 발견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뿌리만 연구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매를 따먹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물론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럼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실행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더 충격적인데요. 받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요청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작년을 돌아보세요.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도 했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목표가 적힌 종이 한 장이라도 있나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써놓은 게 있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좋은 일꾼이지만 형편없는 요청자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세요? 당신은 분명히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놓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둘 다 능력은 비슷해요. 그런데 한 명은 상사에게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누가 선택될까요? 당연히 요청한 사람이죠.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다처럼 풍부하다는 겁니다. 성공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창구에 늦게 도착해서 이미 다 떨어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공은 배급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마치 바다와 같아서 거기엔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져가도 누군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티스푼을 들고 가요. 상상이 되시나요? 거대한 바다 앞에서 작은 티스푼으로 물을 퍼담으려는 사람. 주변 아이들이 비웃을 겁니다. 저 사람 좀 봐. 저렇게 작은 걸로 뭘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티스푼을 적어도 양동이로 바꾸는 거예요. 바다의 크기를 생각하면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작게 요청합니까? 크게 요청하세요. 어차피 요청할 거면 제대로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월급 10만 원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100만 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다 앞에서 티스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은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요청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익히면 목표 설정은 끝입니다. 하나는 지능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해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능적인 요청부터 설명할게요. 중얼거리면서 요청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명확해야 해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능적인 요청이라는 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언제까지인지, 무슨 색깔인지, 어떤 크기인지를 다 정의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규정하고 묘사해야 해요.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목표는 자석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을 그쪽으로 끌어당기죠. 그리고 더 잘 묘사할수록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나는 내년 6월까지 월 수입 500만 원을 만들고 싶어가 진짜 요청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습니다. 후자는 명확한 목적지와 도착 시간이 있어요. 당신의 뇌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주면 뇌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숫자를 넣으세요. 날짜를 정하세요. 그럼 당신의 뇌가 그걸 목표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언젠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라고 하지 말고 3년 안에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겠어라고 구체화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무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정보를 유심히 보게 되고 저축 계획을 세우게 되고 수입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색깔까지 정하세요. 크기까지 정하세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흰색 현대 제네시스 GV80을 2026년 12월까지 구매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당신의 뇌는 그 차를 실제로 소유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능적인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에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인데요. 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어른처럼 믿으면 안 돼요. 어른들은 너무 회의적이거든요. 그게 되겠어? 현실적으로 가능해?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믿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의심 없이 믿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목표가 이뤄질 거라고 의심 없이 믿어야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힙니다. 어떻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믿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을 설치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논리적 근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선물을 받죠. 물론 실제로는 부모님이 놓아둔 거지만 아이의 믿음은 진짜였고 결과도 진짜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계속 시도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죠. 그렇게 결국 방법을 찾아냅니다. 진짜 공식은 이겁니다. 계획은 어른처럼 세우되 그 계획을 믿는 건 아이처럼 하세요.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딱 90일만 시도해보세요. 3개월만 해보는 겁니다. 안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90일만 실험해보세요. 당신이 잃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얻을 게 많죠. 90일이면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의 목표를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그 목표를요. 그리고 그게 이미 이뤄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가 그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결국 세상은 실행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을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뭘까요? 바로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걸 크게 소리내서 말하거나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게 이뤄질 거라고 아이처럼 믿으세요. 티스푼을 양동이로 바꾸세요. 애매한 희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세요. 혼자 속으로 바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요청하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다는 거기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당신이 더 큰 그릇을 들고 그 바다로 가는 것뿐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